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 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해피 뉴 이어. 아, 새해네요. 네, 저희가 근황에 앞서 사실은 마지막 녹음이 12월 초에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11월 중순이 됐고, 맞아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이 변명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녹음을 2번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1월 초에 한 번. 근데 제가 날렸습니다. 날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심지어 그때 저 마지막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 다음에 게스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게스트 방송도 녹음을 했습니다. 맞아요. 했는데 날렸습니다. 녹음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재밌었죠. 재미만 있었죠. 그게 문제였죠. 아, 그래서 저희가 몇 안 되는 그 청취자분들이 네. 왜 안 올리냐. 네. 그런 이제 좀 말씀. 주변에서 좀 닭달을 좀 들으시나요? 뭐 한두 명한테 한두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올리려고 녹음을 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녹음해서 올릴 거다. 안 한 건 아니다. 학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걸까?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원래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하작가는 팟캐스트 잘 안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작가한테 여러 채널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좀 해줬었는데 하작가가 생각보다 엄청 공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 근데 그 전에 녹음들은 제가 들어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사전 준비가 좀 필요는 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배웠고, 맞아요. 그래야 좀 녹음할 때도 좀 매끄럽게 이야기가 주고받고. 계속 웃긴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상황이 웃긴 거지. 그 상황을 다시 들어봤을 때 너무 뭐랄까 슬펐어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걸 다시 듣잖아요. 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게 우리끼리도 웃기고 다시 들었을 때도 웃기면 웃기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할 때 다시 들어도 웃겨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번 판은 그냥 큰일이더라고 생각했어요. 그 웃음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그게 게스트 방송 저희가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몇 차례 녹음했다가 없고 녹음했다가 맞아요. 없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 게스트 방송도 이게 좀 훈련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적어도 흐름과 이거는 서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너무 안일하다. 왜냐면은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뭐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어떻게 우리가 잘 해보겠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로 가서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네. 내가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안일하게 이 실전에 난 강하다라는 이 포장지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는지를 막 뼈저리게 느낀 몇 번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녹음은 재밌었는데 뭐 이게 편집해서 올리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근데 그게 완벽주의 성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준인 거죠. 아,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올리지. 맞아요. 이게 막 완벽하게 막 아, 이건 아직도 부족해 뭐 그렇다기보단 들어줄만 하지 못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만든 컨텐츠인데 사람들한테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라고 자랑을 해야 적어도 네.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이번 건들은 좀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노래도 낼 때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아요. 완벽한 것을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그래도 남들에게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뭐랄까 부끄럽지 않은 정도면 된다. 근데 이번 건 좀 부끄러웠다고 느껴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방송을 아무튼 준비해야 됐고 같이 함께 녹음했던 그분에게는 좀 죄송스럽게도 네. 올리지 못했지만 다시 초대해서 네. 좀 제대로 녹음해도 맞아요. 좋겠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네. 그분은 잘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 맞아요.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둘이 한 차례 더 녹음을 했죠. 네. 근데 그것도 네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파가 상당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계속 편집을 해서 계속 그걸 들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변명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근황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 작가는 최근에 최근에요? 네 미라클 모딩 아, 맞아요.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나? 한 달 다 돼가나? 한 달 다 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반 기상을 목표로 일어나고 있고 어쩌다가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그냥 좀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이게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네. 시간 좀 잘 쓰고 싶은데 잘 쓰려면 오전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녁 시간도 잘 쓰면 잘 쓸 수 있죠. 누군가 같으는. 근데 저는 저녁 때가 되면 조금 그 유혹이 많아진다. 뭐 약속이 잡히거나 뭐 술자리가 잡히거나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제대로 못 쓰잖아요. 저녁 시간을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잘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런 김에 새벽 영화도 좀 틈틈이 나가볼까? 그럼 그 전에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었어요? 그 전에도 막 엄청 늦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한 12시, 1시 뭐 이때쯤 자서 뭐 8시 그쯤? 8시, 9시? 그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기도 틈틈이 쓰려고 하는데 요즘 좀 안쓰럽고 그냥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패턴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피곤하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고 있어요. 계속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요. 그게 제가 또 쉬는 날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조금 푹 못 쉬거든요. 네. 그럼 거의 주 7일을 그냥 그렇게 쓰니까 이거 쉬는 날을 좀 잘 정해야 아니면 되는데. 낮잠을 살짝 자보는 거 어때요? 한 5분, 10분이라도. 그런 때도 있어요. 낮잠 잘 때도. 좀 길게 잘 때는 뭐 2, 30분, 40분 막 이렇게 잘 때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잘 자요. 잘 자요? 피곤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진짜 피곤하다니까. 진짜 피곤해요. 그리고 점심밥 먹고 나면 진짜 졸리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은데. 그 저녁 한 대여섯 시 혹은 7시, 8시만 돼도 이제 졸려요. 진짜 늦게 잔 게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한 3시에 잤어요. 새벽 3시에. 그날도 한 5시, 6시에 일어났거든요. 네. 새벽에. 네. 근데 저녁 약속을 몇 시간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20시간을 그 눈이 계속 감겼겠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그들은 늦게 일어나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한 친구는 저녁 6시에 일어났대요. 저녁 6시에 깨가지고 이제 저희랑 저녁 약속이었으니까 이제 막 일어난 친구랑 논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잘 때가 다가온 사람이었는데 거의 시차가 있었네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도 이거 잘 운 안 좋으면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깨어서 시차가 완전히 다른. 아무튼 그렇게 놀다가 새벽 3시 돼서도 막 졸리다가 아니라 이게 피곤해 쩍 들어가는 느낌?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맞아요. 졸리다기보다는 와 이건 멍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더 못 놀겠다. 그래서 잤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혹시 뭐 이렇게 뭐 일하거나 학교 다닐 때 밤샘 같은 거 많이 한 적 있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저는 밤을 새서 제가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예대를 나왔는데 야간 작업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뭐 낮에 잘 놀고 저녁 늦게까지 작업해서 밤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낮에 과제하고 미리미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12시 전에 자야 돼요. 혹은 12시에 놀고 있어야지. 밤에. 밤에 작업하는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다. 효율도 떨어지는데 늦게까지 작업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냥 제 수면 패턴이 너무 늦게 자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는 그 새벽 감성을 좀 즐기는 네. 청소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라디오 이렇게 듣고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릴스 이런 게 없어서 그 시간에 나한테 되게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TV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뭔가 그때 그 밤에 뭐 글도 뭐 쓰고 뭐 사진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뭔가 센치해져서 많이 즐겼던 것 같은데 산책 같은 건 안 했어요? 청소년이었어서 나가는 건 조금 아마 몰래 몇 번 나간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거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서가수는 뭐 근황 요즘 뭐 했어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고 별 느낌도 없고 뭐 별 감흥도 없고 그냥 뭐 똑같네 하고 그냥 올해를 생각했을 때 뭐 작년이랑 똑같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 언니들이랑 또 신년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여서 이제 산책 갔다가 밥 먹고 타로도 한 판 보고 저희는 보통 모이면 발 마사지도 가끔 하는데 이번에 발 마사지는 안 하고 이제 회고한 작년을 이제 회고하는 방식인데 약간 그래서 뭐 먼저 했었더라? 벌써 기억이 안 나네. 언젠데요?
이틀 전이요. 아, 되게 빡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저는 뭔가 그냥 어떤 반골 기질 때문인지 네. 회고 이런 거 난 안 해. 그런 거 쿨하지 않아라고 저도 모르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나름의 방식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들을 한 2, 3년 정도 하고는 있거든요. 블로그에 그냥 매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좀 정리하는 정도? 근데 한번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갑자기 앞으로 올해 좀 목표를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그냥 얼레벌레 그냥 살았던 것 같다. 별 목표도 없이 하고 싶은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너무 즉흥적으로 살다 보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언제까지도 이렇게 살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시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전에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고 이제 청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때 마침 어떤 정리법을 또 추천받았습니다. 파라 정리법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파라 정리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냥 뭔데요?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네. 폴더를 이렇게 예를 들면 폴더면 아카이빙은 뭐 끝났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관하거나 그런 파일 하나, 프로젝트 파일 그러니까 빈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다빈도, 뭐 중빈도, 앞으로는 안 볼 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분류 체계를 나름 만들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운용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운용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관점인 거죠.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리법을 뭐 일론 머스크도 쓰고 뭐 누구도 쓰고 그런 각종 정리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재조합해서 맞는 나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일단 구글 캘린더에 그 타임 트래킹을 좀 해보기로. 그게 뭐예요? 타임 트래킹? 약간 이제 시간을 기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시간을 근데 그거를 구글 캘린더는 그 태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제가 뭐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뭐 어떤 거에 가장 많이 썼는지 나중에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돈을 적게 벌기로 시작하니까 더 가계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거든요. 적게 버는 이 안에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좀 덜 불안할 것 같고. 잘 써야 되니까. 잘 써야 되니까 고정 지출 얼마고 내가 이렇게 살려면 얼마를 써야 되고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진 것도 있어요. 지금 나쁘지 않네. 어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알고 아니까 좀 덜 불안한 돈과 시간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돈은 어쨌든 이렇게 좀 관리하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고 그럼 시간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기록을 좀 해봐야겠다. 올 한해 목표가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좀 시각적으로나 제가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그런 걸 한번 하고 있고 이제 목표도 근데 그거 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구글 캘린더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서 계획을 못 세웠답니다. 사실 그걸 잘 써야 되는데. 한번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찾는 거. 그 폴더 정리법. 항상, 그래서 막 이렇게 폴더 정리하면 너무 깔끔하고 데이터 관리 잘 되겠다. 그쵸. 굉장히 금방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까먹어요. 관성이 있어. 내가 쓰는. 맞아. 내가 쓰는 게 정리법이 아닌데 내가 쓰는 대로 막 이렇게 쓰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그 파라 정리법에서 처음에 얘기해 줄 때 이거를 세 분류로 아싸리 처음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다 아카이빙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내가 이걸 많이 쓰네 하면 그때그때 아카이빙에서 꺼내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에 넣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재분류를 하라고 하더라고. 이걸 다 처음부터 세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신년 같은 신년을 좀 보냈네요. 오늘 뭔 얘기 하나요? 오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 환경, 아니면 지금 생각, 어떤 철학자가 말했는데 인생의 위대한 세 가지라고 해서 일, 사랑, 놀이. 이 텍스트를 보고 되게 꽂혀가지고 타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꽂힌 거예요. 그 일, 사랑, 놀이라는. 그걸로 타투를? 레터링?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삼각형? 삼각형을 그냥
타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삶에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뭔가 갈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명확한 어떤 분류가 없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삶을 좋아해요. 삶이 그냥 기분이 좋고 안정적인 느낌? 한국 사람.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이 삶을 좋아하나? 뭐 가위바위보 3세판. 오. 몰라요. 다른 데도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삶이 중국에서도 3이 좋은 숫자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서양에선 7이 좋은 숫자인데 아닌가?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정확하진 않아요. 또 우리는 중국이랑 좀 문화권이 비슷하니까. 삶을 좋아한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 일사랑 놀이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네요. 약간 삶의 큰 덩어리 세 개인데. 네. 네, 인생 제 삶도 돌아보면은 큰 덩어리로 일로서도 보이고 사랑의 어떤 역사로도 볼 수 있고 놀이 뭐 논다는 게 뭐 여러 가지겠죠. 네. 여러 가지 의미 뭐 그런 식으로 뭐 삶을 좀 되돌아보는 거 네. 얘기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상을 좀 기록하고 지금의 우리를 남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일단 일상의 차원도 그렇고 뭔가 일생의 차원에서도 뭔가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자를 신년의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작년에 뭔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신년이네요. 좋네요. 딱이네. 그래서 일사랑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원래는 일사랑 놀이를 한 에피소드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보다 입찰 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사랑 놀이를 좀 쪼개가지고 오늘은 일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일사랑 놀이를 한 번에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띄엄띄엄 그냥 네, 그래도 뭐 되고. 다음에 다른 에피소드 하다가 다시 또 여기서 뭐 하다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일에 대해서. 아니 하 작가는 어렸을 때 혹시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저는 그렇게 꿈이 막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중3을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할 때 제가 형이 한 명 있고 제가 둘째인데 형이 공부를 잘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중3 졸업하고 이제 뭐 당연히 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제가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게. 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아, 얘가 무슨 생각이 있네. 얘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연락이 갔겠죠. 근데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오. 갑자기 뭔 조리고등학교에 얘가? 그러면서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랑 다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왜 그런 얘기를 집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했냐 막 그러면서 막 뭐 뭐라 하다가 결국에는 인문계를 가라 라는 얘기가 나와. 반대네요. 어쨌든. 네네. 근데 제가 뭘 그걸 알고 막 적극적으로 막 내가 진짜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리고등학교?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인문계 가라니까 그래 가자 뭐 그러고 접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요리가 하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저한테 남아있고 기억으로. 네.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사실 제가 꿈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럼 더 어렸을 때는요? 유치원 뭐 초등학생 때는 꿈 기억나요? 더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랬던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게 없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조사도 하는 장애인랑 그냥 부모님이 써주신 거 쓰는 뭐 부모님이 원하는 교사 저도 교사 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뚜렷하게 내가 뭘 하고 싶다 해야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없네요 지금.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있었어요? 지금 뭔가 좀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생 때 전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계엄 때리려고? 아니
제가 당시에 그때 이제 여성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죠.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돼야겠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씨 덕분에 제가 그렇게 눌렸어요. 그때 이제 접었습니다. 에이 망했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그때는 근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대통령이 잘 어울려요?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전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많았고 예전에 저희 아빠는 장군이 되고 싶었대요. 별 달고 싶으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장군님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는지 그 대통령이 좀 기억에 남고 저도 뭐 교사 뭐 사짜지고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다 써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성에 대한 고민거리를 많이 학교에서 준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라가 일반적이었고 그러니까 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으니까 그냥 수능 공부 준비하고 내신 챙기고 그냥 대학 입시? 대학 입시도 저는 이과였거든요. 네. 문과가 아니었으니까 이과니까 공과 계열의 어떤 학교를 가는 건데 공과 계열에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성적을 일단 끌어올리고 점수 맞춰서 점수 맞춰서 가고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게 당시의 목표였고 분위기였지. 제 주변 학교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꿈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너는 뭐 하고 싶어? 난 뭐 할 거야? 막 그리고 요즘의 교육 과정도 좀 그런 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일이란 뭘까? 저는 약간 꿈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 뭔가 하고 싶다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인 거죠, 일이. 네. 그러면서 그걸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돈을 버는 거 그걸로. 뭐 그런 게 일 아닐까요? 저는 경제적 가치도 물론 추구하면 좋지만 이왕 좋긴 하지만 돈이 안 돼도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다 일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생산적인 활동. 그렇죠. 예를 들어 팟캐스트도 저한테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물론 재미있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이고 어떤 저한테는 약간 활동과 일이 되게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든 그냥 일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일을 뭔가 항상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든다 했을 때의 일은 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네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일이었고 할 일도 저한테는 일이고 약간 저보다 좀 넓게 보네요. 일을. 넓은 것 같네요. 조금 더 작은 범위에서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내 직업이 되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뭐가 되고 싶냐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하는 행위들 그게 저는 일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 생각나는데 중학생 때 이제 꿈을 쓰라고 하는 거에 다 직업을 쓰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심했던 반항기 가득한 청소년으로서 아니 어떻게 직업이 꿈이 될 수 있어? 다른 거예요?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직업으로 많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당장에 올해 뭐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거일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걸 자꾸 직업에 국한시킨다는 생각을 중학생 때 혼자 하면서 뭐 어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클립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어떤 선생님 클립을 본 것 같은데 그렇네요. 서가수는 약간 일이라는 것도 그런 동사로서 보는 것 같고 그렇네요. 저는 명사로서 보는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 그럼 혹시 처음 가졌던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 남자들은 군인이 직업이 될 수도 있을까? 그렇죠. 돈 받으니까 굉장히 소액이긴 한데 당시에 저는 뭐 병장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요즘 네. 100만 원 뭐 네, 그러던 네. 것 같던데. 아무튼 근데 그 전에 알바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바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자카야에서 음. 알바를 했죠. 첫 그러면은 돈벌이였어요? 맞아요. 그게 제 첫 그렇네. 제 첫 돈벌이였어요. 한 2달? 2-3달 정도 그리고 했던 그 것 같아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그 기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그 안 날 수도 일이 있지. 그 일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힘들고 뭐 약간 짜증 나고 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뭐 하기는 하는데 아 뭔가 이게 괜찮은 뭐 그 사장님 밑에서 내가 일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전혀 했던 모르니까.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근데 그 이자카야에 이제 20살 됐으니까 네. 친구들도 놀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오. 그럼 또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한 2-3달 정도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로 갔죠. 군입대를 하면서 군인으로서 일을 그 일인가? 일이라고 보기 네. 뭐 아무튼 네. 노역을 했죠. 강제 노역. 저는 저의 첫 월급 돈 버는 일이 아마 17살 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오, 엄청 일찍 했네요. 엄청 일찍 17살. 했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를 이제 어린 친구들 많이 안 써주기는 하는데 네. 그 편의점 저희 동네 유일하게 있는 편의점이었거든요. 항상 거기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3년인가 다닌 1등 알바생이 있었어요. 1등 알바생 그 지역에서 1등해요. 친절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때 저도 약간 어떤 여성으로서는 그래도 약간 중저음의 보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까랑까랑하고 약간 느낌이 박보영 느낌? 어. 근데 너무 친절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에서 막 상도 받고 그 알바생들도 잘하면은 막 본사에서 상도 주고 막 그런데요. 우와. 그런 거 몰랐죠 저는. 근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소년 지도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실습을 오셔가지고 전 청소년이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실습생이셨는데 그래서 네. 만나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였던 거죠. 이틀 정도 일주일에 줄였는데 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 사실 17살 편의점 알바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운 좋게 했더니. 운 좋게 됐고 그때 이제 부모님 동의서 다 받고 아 그런 걸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네. 미성년자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편의점 알바를 한 9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2-3일씩 정도 했었었고 그게 제 첫 돈벌이였어요. 저는 처음에 월급 딱 받았을 때 엄마 아빠 일단 그 수면 그 잠옷 세트 사드리고 클리셰잖아요. 그 네네, 잠옷 맞아요, 그 맞아요. 빨간 내복? 내복 사주는 거 클리셰니까 나도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17살 때 했던 게 있고 뭐 그 뒤로 저도 뭐 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뭐 카페 알바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약간 조금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네. 주유소 같은 데서 알바하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전 쭈구리 같은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애들 이제 하다 이제 그런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에? 서가니까 17살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한번 해본 거니까 시작을 그러게요. 대단하다고 보여져요. 그 뭐 당시에 또 그랬고 지금도 어린 친구들이 뭔가 어디서 일을 한다고 하면 대단해 보일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놀고 그랬는데 일을 하네. 뭐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냥 좀 자유롭게 내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뭐 그런 게 재미가 조금 들렸었던 것 같고 그때 돈이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제가 벌어서 동네 그 새마을금고에 가서 네. 예금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엄마가 되게 놀라했었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예금을 들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통장을 뭐 입출금 통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금을 묶어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게 놓는다는 게 신기했었나 봐요. 얘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랬을 텐데. 얘가 죄송해요. 벌써부터 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 자유롭게 말을 못 하겠네. 너무 구질구질하다. 그렇네요. 그 뒤로 어떤 알바들 했어요, 그러면? 저 뭐 프랜차이즈 던킨도넛에서도 한 반년 일했었었고 카페 동네 카페 주말에만 했었는데 호숫가 옆에 있는 네. 거기 그 불륜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불륜 감지사가 됐어요 그때. 저 사람들. 왜냐면 딱 보면 알아요. 그 중년의 커플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무조건 불륜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제 나란히 앉잖아요, 보통은. 근데 옆에 앉는다? 불륜이다. 여러 가지 포인트. 그리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선생님. 그 진짜 부부는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거나 뭐 할 텐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네. 그때도 나름 뭐 근데 좀 안 좋게 그만두긴 했는데. 왜요? 제가 그 계약서 써달라 그랬거든요. 그 근로계약서. 근데 그거 써달라고 했다고 저를 바로 자르셨어요. 와, 뭐냐? 그래서 제가 막 고용노동부에 막 진정도 넣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아마 경고 조치로 끝났을 거예요. 뭐 또 나름의 뭐 시행착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때는 되게 많이 미워하고 뭐 그랬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나 봐요. 그러고 저는 알바 단기 알바도 좀 많이 했었고 10대 때는 또 학교 안 다녔을 때 그 동네 커뮤니티 카페가 있었나? 거기서 베이비시터를 등하원 베이비시터를 구했었는데 등하원이면 학교 데려다주고 유치원생이었어요. 어린이집이니까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네, 근데 하원만 했었다.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만 오는. 그런 알바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많이 사실 외국에는 베이비시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아마도 뭐 아주머니나 이런 분을 찾으셨을 텐데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동생이 그 선생님 제자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셨는지 제가 그 일을 조금 했었고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이제 생겼는데 첫째를 많이 못 놀아주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원 도우미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셨었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한참 놀고 들어가고 재밌다. 너무 귀엽고 근데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귀여웠던 것 같은데 남자애기였거든요.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런 일도 근데 길게는 못했어요. 왜냐면 근무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다른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는 하지 못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해보고 뭐 단기 알바 같은 것도 워낙 많이 했었고 알바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알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들을 되게 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17살 때부터 홍대에 그 예술 마켓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자원활동을 한 3, 4년을 했었어요. 플리마켓 같은 거? 그 실제 이름이 프리마켓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술시장 마켓이 없을 때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홍대 앞 그 놀이터에서 하는 주말마다 그래서 홍대 아침 일찍 가가지고 거기 홍대 놀이터 아침에 가면 토 냄새 나거든요. 술 먹고? 술 엄청 많이 먹잖아요 거기. 그래서 뭐 가끔 토도 보고 어떤 냄새가 좀 지독해요. 맥주도 많이 쏟을 거고 뭐 거기 정비부터 해서 하루 종일 세팅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장 마켓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첫 직장도 마켓 하는 데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 활동을 되게 오래 했었고 또 대외 활동 같은 거 찾아보면은 대학생이거나 20살 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대학생도 아니고 20대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도 20대라고 써있긴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난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괜찮대 오래요. 그래서 역시 뭔가 홍대 예술마켓. 그 환대의 기운이 좋았는지 한 3, 4년을 정말 열심히 뭐 어떤 달은 이제 매주 갔어요. 매주 가고 엄청 덥고 춥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 오빠들과 또 처음으로 만나서 소통도 하고 재밌었겠다.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밥도 많이 먹고 놀고 그랬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이나 활동을 좀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때부터. 하 작가는 뭐 그때 돈 버는 거 말고 뭐 했던 거 있을까요? 대학생일 때 방학 때인가? 그냥 종강하고 나서 친구랑 자전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했었어요. 네? 자전거 카페요? 아니, 그게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왜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종강하고 나서 뭐 할 거야? 막 그런 얘기하다가 뭐 그 친구가 보여줬나? 제가 찾았나? 그래서 어떤 자전거 카페 하는 청년인 거예요. 자전거에다가 트레일러를 달고 뒤에 그 카페 핸드드립 박스 같은 걸 달아서 자전거 세워놓으면 그 박스가 열리면서 핸드드립 커피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파는 네. 하는 청년에 대한 어떤 기사인가 뭐 클립을 우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트레일러랑 그 뒤에 커피 박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우와. 직접. 그래서 제 자전거에 달 수 있게 고정을 해가지고. 네, 힌지를 달아가지고 고정을 하고 그 친구가 사는 집이 강동구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었어요. 네. 커피를 어디서 팔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천호동, 둔촌동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팔자. 이거 어떻게 가져가? 그러니까 끌고 가자. 해가지고 자전거에 그 트레일러를 달고 그 친구는 그냥 자전거 타고 저는 끌고 강동구까지 가져갔어요. 우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자전거 끌고 그 친구 집에 그 커피박스 쟁여놓고 자전거 세워놓고. 전기는요? 전기 그 핸드드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음도 싹 해서 얼음 물을 박스에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온병에다 이렇게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전기 안 썼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며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근데 한여름이었거든요. 네.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자전거 끌고 우와. 여기저기 다니긴 했는데 오. 어떤 공터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내쫓아서 못했었고 어디 구석진 데서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아니 젊은이들 커피 파냐고 커피 달라고 해서 네 저희가 좀 걸린다 그 드립이니까 한 10잔 주문하셨거든요. 와.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야 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나요 혹시? 싸게 팔았어요. 엄청 싸게 한 3,000원 정도에 팔았나? 아저씨가 이런 거 너무 좋은데 팔려면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뭐 활동 중에 하나였던 거죠. 돈이 좀 됐어요? 전혀요. 근데 추억만 남았네. 근데 묘하게 그걸 하다가 야 이거 약간 사업으로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하다가 강동구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나? 네. 저희가 찾아보고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막상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고 유동인구 많은 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자.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마켓을 만들어서. 그래 쬐끄맣게라도 시장을 만들면 시장에서 이거 팔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커피를 팔기 위해서 마켓을 만들자. 젊었다 진짜 진짜. 젊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막 그 기획을 하다가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정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500만 원 지원 받는데 컨설팅이라고 해야 돼? 상담을 하면서 이게 마켓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바꾸면 좋겠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약간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런 가구들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캠페인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해보자. 막 그런 해서 대학생 친구들 다른 친구들 좀 더 모아서 강동구 고덕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장이. 네. 거기도 그 견학을 가서 네. 목재 그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탐색도 좀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목재를 챙겨다가 저희 학교로 가져가서 학교에서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 버려진 목재로. 그래서 가구 만들어서 강동구에 다시 가져가지고 거기서 뭐 동선이 제법긴데. 뭐 쬐끄만 마켓인가 뭐 어디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나요? 그 어디 있어요? 그 가구들이요? 뭐 어디 버렸을 것 같은데. 그 트레일러도 그런 것도 다요? 그게 원래 그 친구 집에 있었어요. 강동구에 사는 친구 집에. 뭐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 높은 건 아니고 낮은 거였어요? 낮아서 낮은 데서 이렇게 텐드드립을 내려요? 아니에요. 트레일러가 있고 허리춤까지 그 박스가 우와. 와요. 그래서 그 밑에 장비들을 다 집어넣고 수납장처럼 우와. 세웠을 때는 위에 그 상판을 착 열면 테이블이 되고 거기에서 드리퍼랑 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네. 커피를 내렸어요. 제가 차로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티. 뭐 다마스 같은 거? 네. 뭐 다마스던 뭐던 약간 그런 이동하는 찻집 네네네.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좋죠. 만들어주세요. 낭만이 있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어디서 하는 게 좀 문제긴 하다. 맞아요. 그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재밌다. 그냥 뭘 만드는 게 일단 좋았고 당시에는. 그리고 뭔가 이걸로 해서 뭔가 용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진짜 젊었다. 네, 진짜. 저도 지원 사업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 그 청소년 센터 이런 데서 소식을 이제 몇 개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좀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2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17살 때 200만 원짜리 그걸 이제 혼자 쓰고 이제 기획해가지고 뭐 PT도 하고 뭐 한 건데 그때부터 보드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지금
지금도 보드게임, 어제도 보드게임 하고 왔는데 그때도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약간 우리 동네 버전 클루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어떤 청소년의 이야기를 넣자 뭐 이렇게 해서 클루를 지원사업을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죠. 그 룰을만 가져와서 근데 와 보드게임이 진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게임 만드는 사람 너무 대단한데? 진짜. 그래서 망했어요. 제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잠적을 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주던 어떤 그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했고 저는 그때부터 용두삼이었어요. 항상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네, 시작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근데 그런 경험을 어쨌든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17살에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었으니까 같은 사업으로 19살 때는 그 어쨌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또래 청소년들 되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는. 그 기사로는 그때 당시에 매년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대요. 맞네. 그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거기도 카페가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인지 다음 카페인지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뭐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좀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했었어요. 정기적으로 좀 작은 모임도 하고 큰 모임도 만들어서 한 뭐 3, 40명 모여가지고 연사도 부르고 중간중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또 지원사업 받아서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것도 했네요. 젊었다. 그니까 제 활동의 어떤 사이즈가 확 커졌던 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보통 졸업하면 취업을 하잖아요. 네. 당시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그 회사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채용 공고가 공채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른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창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독립서점에 당시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서 독립책방 겸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경기도 김포에 제가 고향 김포인데 김포에 하나 차렸었어요. 그러니까 제 활동의 어떤 사이즈가 확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정도 공간을 만들려면 이제 자본이 필요하니까 네. 대출도 받고 소액이긴 하지만 네. 소액 대출을 받고 공간 매입이라는 임대하고 그 공간에 뭐 책방처럼 이제 좀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네. 그때가 제일 사이즈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도 와. 커피 팔았네 거기서. 힘들었어요 그때? 당연하죠. 심적 부담감이 엄청 커요. 이제 빚이 생겼다. 그게 엄청 컸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거지? 라는 제가 회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없이 그걸 시작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공간에 사람을 더 오게 하고 책을 팔고 뭐 디자인 일을 어디서 따오고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했던 그 시기에 그 서가수가 일하던 곳에서의 마켓의 자원봉사자로 갔던 거죠. 네. 그것도 뭐 약간 뭐 염탐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것도 마켓에도 관심이 또 조금 있긴 했었으니까 로컬 마켓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가보고 했던 건데 엄청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 그 마음이 막 새록새록하네요. 뭐 하고 싶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요. 뭐 지금은 뭔가 비교하고 저렇게 저 정도는 해야 나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했는데 진짜 뭐 땅바닥에 구른 거잖아요. 맞아요. 자전거 끌고 가고 막 나는 그 200만 원 빌린 거 그거 재연사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수 타고 근데 그때 그 열정 그러게 그때 그랬네요. 너무 좋다. 그게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의 그 에너지가 좀 오는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 책방이랑 그거 하다가 저희 가세가 확 기울었거든요. 네. 그 시기에 네. 가세에 바로 직격탄으로 저도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책방 접고 취업을 했죠. 얼마 만에 접힌 거예요, 그러면? 뭐 한 3, 4개월 했나? 3, 4개월. 네. 진짜 짧게 했죠. 짧았네요. 짧게. 그래도 그 사이에 그 책방 운영하려고 영화 상영회도 기획해서 거기 책방에서 영화 틀고 사람들 좀 이렇게 놀러 와서 커피 한 잔 값으로 해가지고 영화치 보고 얘기하고 뭐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하려고 막 하고 처음 그런 걸 그 사업이란 걸 비즈니스란 걸 해보려고 했던 거라 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뭐 그중에 한 친구 그중에 한 친구랑 당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김포에 자주 와서 저희 서점 할 때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제가 힘들어하는 걸 그 친구가 달래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멘탈 거의 와스스인데 그 친구가 조금 옆에서 좀 케어해주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같이 만두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바로 그 책방 앞에 청실 홍실이라는 네. 그 체인점인가? 모르겠네. 그 만두집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만두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었겠지만 네. 그런 낭만이 있었네요. 책방을 또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올해 못한 게 좀 죄송하죠, 작가분들께. 그 책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독립 그 출판하시는 올해 못했던 게 거기 찾아오셨던 작가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건 경기 남부권인가 좀 멀리서 오셨어요. 책을 직접 제가 입고 요청을 했는데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우와. 뭐 자기는 원래 입고할 때 책방도 서점도 직접 가본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책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그분 잘 지내실까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찾아볼게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러고 나서 제 첫 직장 생활이 그 이후에 있었던 거죠. 어땠어요? 뭐 첫 직장 생활, 뭐 알바를 좀 넘어서 네. 활동가 알바를 좀 넘어서서. 저는 이제 22살에 첫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자퇴를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변에 있나 뭔가 활동을 업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다 되게 많았어서 앉아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빨리 일하고 돈 벌고 싶다는 그 에너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애초에 학교랑 별로 잘 안 맞는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대학교도 그만두고 나중에 제가 또 방통대를 갔다 또 그만뒀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빨리 활동이나 일을 좀 만들고 싶었고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일하지 않는 상태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란 시기만 가질 수 있는 또 공부도 있고 배움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을 22살에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1년만 해야지 2년만 해야지 3년만 해야지 하다가 5년 가까이. 와. 그러니까 5년을 일하고 퇴사했는데도 내가 아직 27인 거예요. 와. 내 첫 직장이 27인데. 제가 뭐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냥 그 조직에 한몫만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적응하는 그게 한 6개월 동안은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힘든 해기도 했었고 회사를 뭔가 적응하고 이렇게 일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가지고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고 이 6개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내가 좀 알겠다 싶었나? 뭐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왜 힘들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러니까 정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만나서 같은 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랑도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회사를 갈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되고 이들과 같이 일상을 같이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의 약간 긴장도가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희 사무실이 또 되게 특수한 지금은 사라졌는데 네. 정말 그런 데도 없었어요. 컨테이너를 쌓아놔가지고 거기 약간 어떤 점거운동의 일환이었거든요. 네.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때가 그 어떤 시민 점거의 의미를 몰랐는데 베를린에 가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점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진짜 컨테이너 정말 그냥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놓고 텃밭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데서 그때 참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지내야 되는 생활도 적응도 했었어야 됐고 일도 계속 내가 따라가고 이 맥락을 계속 파악해야 됐고 제가 또 그 마켓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자들의 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사람, 맨날 새로운 인물들이 언급이 되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그 조직에서 필요한 일을 저한테 먼저 주어졌는데 그게 컨텐츠고 SNS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 만들고 그냥 그때는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그 일을 너무 좋아했고 이 조직을 너무 좋아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기를 너무 알리고 싶은
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서 네.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혼자 막 찾아서 공부하고 왜냐면 제가 사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이 롤이 명확히 그냥 주어만 진 거였었거든요. 아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회사였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 줘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조직의 형태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제 농부님들 전국에 계신 뭐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부님들이랑 이제 서울에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복잡하네. 제가 또 그 나중에 홍보팀장 했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 이렇게 진짜 버튼 누르도 진짜 다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직거래 시장이었어요. 도시의 소비자들과 지역의 생산자들이 직접 만나서 네. 교환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거나 뭐 인터넷으로 사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내 삶이 바뀌는 것이어서 이 직거래가 되게 중요하다. 생산자들을 알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로컬 뭐 식문화 운동을 하던 비영리 단체였고 네.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했을 때 한 5, 6년 차 때 들어갔었는 아니지? 3,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들어갔었고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 얼마 전에 10년이었어요. 오래됐다. 오래된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파머스 마켓이라는 그런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데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잘 하고 있고 저도 요즘 또 가서 장 보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원래 그 단계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소문을 듣고 오던 배였는데 이제 조금 확장되고 규모도 좀 커지면서 SNS 채널도 이제 만들어야 됐었던 그래서 홈페이지,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오픈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었고 네, 진짜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래서 좀 많이 기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진 셀렉해서 농부님들이 해줬던 이야기들을 재밌게 가공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들려주는 것들. 그래서 여기를 오고 싶게 하는 것들. 그리고 모르는 이야기들, 뭐 작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요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모르는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다 처음 듣는 얘기고 새로워서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좀 위주로 일을 했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도 나중에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겠거니 왜냐면 커리어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갔었으니까 근데 막상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게. 다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 안 가고 뭔가 일의 속성도 좀 활동가도 했었고 뭐 이제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약간 뭐 사회적 기업 이런 비영리 섹션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저도 아직 그 한계를 짚고 싶지 않아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 좀 가고 싶었는데 저에게 그것도 발동이 안 걸렸어요. 다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좀 그동안은 뭔가 세상에 좀 기여하고 나 말고 조금 이 세상 그러니까 남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뭔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여기는 이익 주고 수익 창출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가치가 처음에는 좀 안 맞아서 내가 그런 걸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하고 싹 그때 한참 비영리 마인드를 버리겠다. 다 새로운 영리 은송이 되겠다. 그때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영미거리 되겠다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입고 안 하던 화장도 좀 해보고 안 들던 백도 좀 들어보고 백도 뭐 백이에요. 그냥 그런 가방을 안 돼. 항상 에코백 들고 이랬는데 그냥 그 약간 레더 그냥 조그만한 그런 걸 제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매보고 구두도 좀 신어보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뭔가 톱파보면서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글로벌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 활동가 일을 계속 만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시스템의 카페에서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섬세한 매뉴얼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사람들이 시간이 계속 바뀌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탄탄한 매뉴얼이 받침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뭔가 감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큰 일을 하려면 이렇게 부품처럼 어느 정도는 부품처럼 하는 것도 되게 추진력을 얻기엔 되게 좋겠다. 뭐 화작가도 남해에서 지낼 때도 뭐 개인 어떤 프로젝트 할 때도 느껴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일이고 작은 조직에서 하는 일이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지치고 앞으로 못 나가고 우리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것도 못 가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뇌 빼고 시스템으로만 굴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멀리 가긴 되게 좋겠다. 멀리 오래 안정적이게 유지하기는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하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이어서 내 일로서 만들 수 있는 것 뭐가 있나를 좀 고민해보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커피차 같은 거 저도 차차 그래서 차차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네. 뭔가 어떤 커뮤니티 모임이나 이런 것도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뭔가 또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활동들을 일로서 만드는 게 이제 한 카테고리가 있고 지금 어떤 그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나중에는 이것들을 좀 융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저나 하작가 같은 일을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을 또 생각하네요. 언제가 저는 좀 어려워야 이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 고난을 좀 그런 문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요.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좀 계획도 좀 세워보고 이렇게 갓생로가 되면 어떡하지?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걱정은 바로 아니야. 이러면. 그런 것도 좀 융합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조직의 장단점, 그리고 이 글로벌 대기업의 장단점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실험해보고 싶고 그러려면 하작가도 어쨌든 부딪혀봤던 것처럼 공간을 했었던 거잖아요. 빚을 치고 저도 좀 그런 리스크를 좀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사실 그동안 안정을 많이 추구했어요. 빚도 없고. 그렇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문서화하진 않았지만 네. 그게 뭔가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지만 않지만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걸 체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초기에 뭔가 이제 막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6개월간 그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시기 뭐 그러고 나서 영리걸로 변모해가지고 그런 어떤 영리 기업에서 굴러가는 시스템도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대기업에서 뭔가 하나의 부품이 돼서 분업화된 시스템 안에 어떤 그쵸.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질 일은 좀 아닌가? 또 일은 또 항상 뭐 역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30년은 더 역경을 겪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네. 항상 그냥 과정이다. 결과는 없다. 어떤 일이든 다 하고 있으면 다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내 삶의 어떤 루틴과 맞다면 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반짝해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얇고 길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약간 차를 마실 때 누군가 그랬어요. 너가 지금부터 당장 찻집을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 차를 마시면 10년 후에는 너는 이미 차를 10년 마신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게요. 요가를 5년 하면 넌 요가를 이미 5년 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뭘 하든 안 하든.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아서 그냥 꾸준히 무언가를 길게 길게 뭐가 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일단은 계속 쌓아놓고 뭐가 되던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죠. 30년째.
뭐라도 하나 트일까. 여러 가지로 경험도 해보고 경험의 씨앗도 뿌려보고 어떤 영감의 씨앗도 뿌려보고 뭐 그런 걸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작가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일한 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백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서점을 접고 들어가는 회사가 문화기획사였고 거기서 잠깐 일했어요. 잠깐 일하다가 거기서 만난 동료가 제안을 해준 남해행 열차를 탄 거죠, 제가. 남해행 열차를 제가 타서 같이 남해로 이주를 하고 남해에서 한 6년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도 활동의 어떤 확장이었던 거고 지역에서 어떤 문화기획 활동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 길이 흘러갔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남해에서 6년간 뭐 책도 만들고 뭐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랑 뭔가 자리도 만들고 혹은 외부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좀 지역에 와서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지자체랑 좀 일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고 막 만들어지다가 제가 작년에 서울로 올라온 거죠. 6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서 지금까지 백수예요. 네. 백수로 그냥 개인 작업만 하고 있었던 거고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요즘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이라고 하면 보수를 받는 일까지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가 좀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좀 못하는 일들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해서 한 2주 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고 군대 다녀와서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호주 가기 전에 아버지랑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아버지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묘하다, 기분이. 그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찌됐건 그렇게 비전이 있는 어떤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막 꿈도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기술직에 계시는데 목공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기술직을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조금 따라다닌 적도 뭐 얼추 있어요. 뭐 호주 가기 전에 호주 다녀와서도 아버지랑 좀 같이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제가 대학교를 늦게 진학을 하게 된 거라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랑 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저 혼자 막 이렇게 이 세상을 좀 방황하고 막 이렇게 일도 저렇게 벌리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온 곳이 다시 이곳이라니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다르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제가 비슷한 생각했어요. 저도 카페 10대 때부터 카페를 했는데 네. 돌고 돌아 다시 뭔가 카페를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분명히 그때랑 다르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더 다르고 그때 당시에 보지 못한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이걸 잘 해보는 것도 좋겠다,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의 어려움을 제가 좀 덜어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사업이 잘 돼도 좋은 거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일들을 조금 꾸리고 있고 뭐 제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데. 그럼 어쨌든 하 작가는 글을 쓰는 게 뭔가 직업이고 업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써 일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 거네요. 근데 사실 작가는 직업이 아니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네. 제 기준에서는 작가는 그냥 그럼 돈 타이틀 버는 정도. 작가는? 돈 버는 작가는 이제 직업이 되죠. 돈 버는 순간부터 이제 작가가 되는 거군요. 그죠. 그 직업이 되는 지금 타이틀 정도, 그냥 뭐 별명 정도, 별명, 닉네임 정도고. 네, 아무튼. 근데 글 쓰는 건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이걸로 뭔가 뭐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누구 남 밑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런 걸 못 견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취업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네. 그 뭐 내가 일하고 싶다고 어디서 날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제 프로젝트인 거죠,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조금 더 키워보고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제 활동인 거죠. 활동. 일이라기보다 제 활동이어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이런저런 거 하고 있고 요즘에 아버지가 인테리어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시장들 좀 아니 아까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업계 은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전문가 같았어요. 기술자들이 부르는 어떤 현장 용어? 현장 용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저한테 낯설진 않은 거죠.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랑 뭐 일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낯설지는 않고. 아니, 근데 하야 작가가 이제 취업 시장이 녹록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취업 문을 몇 번 두드리면서 그 어쨌든 쓴 고배를 받고 알바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그때는 내가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다녀야지 라고 스스로를 자꾸 이제 높일 수밖에 없죠. 그죠. 나라는 네. 어떤 내 가치를 올려야 가치를 올리는 거고 그런 거를 잘 인정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거기에 어쨌든 되게 함몰돼서 되게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일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 그러니까 그냥 돈 버는 일도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그냥 집이랑 가까운 회사 다니는 것도 어쨌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굳이 거기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을 너무 그 자아 실현과 자꾸 결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기준도 자꾸 높아지고 나도 다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요즘은 그냥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정도, 나를 뭐 해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뭐 뭐든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아 실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많이 그 교집합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내가 하는 활동 그게 나를 말해주기도 하고 그 내가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회사 내 조직의 어떤 환경 그게 나를 대변하기도 하니까 마치 그게 나와 너무 동일시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강력하죠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네. 추구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작업으로서 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를 돕는다거나 혹은 어디 알바를 한다거나 어떤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 관점이 잘 정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처음 시작할 때 꿈, 뭐 장래의 희망, 뭐 직업, 뭐 동사로서의 꿈,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점점 전개해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십몇 년이 되는 동안 제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일이라는 게 이런 상태구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누군가는 그 자아 실현이 꼭 결부돼야지 일로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예 동떨어 놓고 그냥 일로서 해놓고 뭐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금 서가수도 약간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이라는 거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이 일이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어떤 영역으로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소득과 시간을 이 정도 투입해서 이 정도 돈을 벌어내니까 내 삶을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낸 어떤 도구로서 일을 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사실 잘 챙겼으면 그 시간이 좀 단축됐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방황하지 않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그냥 해야지. 그리고 이게 돈이 되면 좋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서야 뭐 앞으로도 더 남았겠지만 지금에서 나라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되게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생산하거나 이 사회 전반의 어떤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업이 몇 개나 될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필수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먹는 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론 거기에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되게 생각보다 팬시한 것만 맞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던 그 어떤 직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저는 카페 일 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뭔가 좀 옷 쓰는 사람들도 더 편하고 내가 더 잘해주면 좋겠고 뭐 이 정도긴 하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되게 다양한 그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것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재미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에요. 지역 어디 공무원인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미. 그러게요. 요즘 되게 뭐 이제 급여도 낮고 되게 엄청 오래된 조직이어서 젊은 사람들 일하기 힘든 또 공무원 사회에서 한 6, 7년 차 정도 되신 분이고 되게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이 맡은바 되게 충실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이 몰리는. 근데 뭐 어디 조직이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고 이거 말고 더 다른 걸 추구해야겠다고 항상 뭔가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디 무슨 사자 직업 달린 사람도 그렇죠. 대기업, 공기업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그때도 좀 되게 느꼈어요. 아, 이 고민이라는 진로 고민이라는 것과 인생의 고민이라는 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계속 하는 거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적당히 만족하고 내가 제일 건강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일하면서 너무 파괴적으로 자신을 쓰면 힘들어져요. 마음이든 몸이든 뭐 일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 적당히 놀아야 되는 거고 사랑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네. 이 세 가지가 적당히 어우러져야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 그래도 오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생생했던 그 일의 현장 예부터 해가지고 쭉 온 게 또 재밌네요. 우리 그러게요. 한번 쫙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네. 그러게요. 네. 앞으로도 무언가를 또 만들어 나갈 거고 음. 한 10년 후에 또 그 자리에서 한 20년을 또 훑어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사실 10년 후가 돼봐야 그쵸. 그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죽어야 알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돼야 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옛날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얘기를 하는 어떤 하나의 레이어? 필터인 거죠. 일이라는 게. 제가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즐기는 게 사랑 얘기를 좋아하는데 네. 내 사랑의 어떤 역사, 아, 뭐 흐름, 내가 만났던 친구들 뭐 그런 것들. 다음에는 그렇게 일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 만나, 재밌겠다. 그것도. 그러게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술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아 다시 다시 왔다. 그 전에 왔다. 그거 참 묘하네요. 신기하네. 카페 일을 하고 인테리어 일을. 이건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거기서 빙빙 돌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겠죠. 매번 돌 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맞죠. 네,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또 떠들었으니 배가 고파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일 얘기를 실컷 하고 일을 하러 갑니다. 아주 좋은 하루네요. 네,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